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도 행렬 속에서 우리 시장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날선 경계감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부각을 받는 제약바이오주들이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3년 만에 황제주로 등극한 대장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100만 5천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총 1등주로는 알테오젠이 안착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시장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관련한 범죄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보안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가운데에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보완주들 놓치신 분들 혹은 오늘 시장에서 또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차 놓치셨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이제부터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오늘도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황금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단기 트레이딩의 대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내 포트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담아보면 좋을지 알찬 힌트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셨는지 흐름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달에 굉장히 테마주로 핫했었던 한농화성과 한빛레이저 그리고 이닉스 같은 전기차 화재 테마 관련주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각각 30%와 35% 또 14%가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동해가스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 역시도 12%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에 시청자 참여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전문가님과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그냥 화면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웹페이지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상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 대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시는지까지도 알짜배기로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본방 사수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죠. 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은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날 이제 강한 주도주를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 혹은 단타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또 그날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 짓던 혹은 손절로 마무리 짓던 물리지 않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강력한 좋은 종목을 잘 여러분들의 계좌에 편입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뭐 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날 단타의 관점에서 주로 이제 강력한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는 또 멀리 봤을 때 괜찮은 종목도 이제 발표 마지막 시간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잘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게 되는 이런 강한 어떤 황소 같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시그니처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강한 종목을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공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다 공유 관점으로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임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뒤쪽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멀리 봤을 때 괜찮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단기 스윙의 관점에서 몇 가지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한농화성이라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 대장주를 제 8월 19일에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단기간에 한 30% 정도 또 잘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가 우리가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가 이제 붐이 일어났었을 때 그 대장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위로 조금 더 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마찬가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한빛레이저 같은 종목도 8월 14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바닥에서의 어떤 차트의 흐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도 둘 다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고요. 마찬가지 단기간에 한 35% 며칠 동안 또 괜찮은 상승률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떤 첫 번째 상승의 신호가 나왔었을 때 8월 20일에 방송 공략 다 도와드렸었고요. 하루 동안 한 14% 정도 수익률 또 잘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우리 대왕고래 테마, 그래서 동해 가스전 관련된 테마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우리 화성밸브라던가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테마의 축을 잡아주면서 잘 상승을 해주었다면,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이제 동해 가스전 순환매 차원에서 어저께 뭔가 자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방송에서 다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략 도와드렸고, 오늘 괜찮은 슈팅이 오전장과 오후장 초반에 잘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한 10% 정도 하루 만에 잘 나와 주었습니다. 좋은 슈팅이.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길게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조정이 오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떤 관점에서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한농화성 같은 경우 전고체에 관련된 테마 대장주의 역할을 잘 해주었었죠. 그래서 주봉상 이제 이 보시게 되는 차트가 주봉인데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들을 이었을 때 이런 추세선 상단까지는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바닥을 잘 지지를 하는 이런 3번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을 좋게 봤었고, 우리가 추세선 상단이라고 하는 어떤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까지는 주가가 쉽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익 구간이 대략 작아 보이시겠지만 30%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 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 상단까지 보고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관점 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차트를 일봉상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봉상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요날 이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온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여기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 또 좋은 상승을 이제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분봉을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 세력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주포 혹은 세력이라고도 이제 칭하죠. 그 세력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종목의 주체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도의 그 손바뀜이 다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때 고점에서 포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눌리더라도 다시 돌아서
본인들의 물량을 해결하러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는 장중에 다 관점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관점에서도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5일선, 여기 보라색 선으로 보이시는 이제 5일선을 약간은 이탈을 하고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오늘 조금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에는 안 좋은 뉴스가 장 전에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뭐 반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어떤 뉴스가 나와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 종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거래량 없는 추가 하락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뭔가 이슈가 붙어서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N자의 파동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돌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끝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흐름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매매, 그날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물리지 않는 매매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강한 종목들에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는 이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했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단기적인 타점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위치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일부터 20일 동안 이틀 동안 여기서 한 번 정도의 단타 타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타에 있어서 대략 3% 정도의 어떤 수익률이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단기 매매로서는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폭을 나한테 주게 되면 일단 절반이라도 이제 익절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 구간에서 절반 정도 익절 챙기고 이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위로 열어놓고 보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골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QR 찍고 오셔서 바닥 가보시면은 어떤 기준선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이렇게 이틀 동안 한 번 정도 단타 타점이 나와주었다. 골드라인을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요날 방송에서 다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략 도와드렸던 관점, 우리가 전기차 화재 테마 관련해서 이때 당시 우리 증시의 어떤 분위기가 어땠었냐면은 그 테마주가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은 조금 그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그 테마의 연속성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어떤 장세를 좀 연출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부터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차트 만들어가는 흐름이라던가 혹은 재료가 전기차 화재 쪽으로 붙어줬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한빛레이저가 1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차트적인 어떤 위치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기술 자체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며칠 만에 또 최고가 기준으로 35% 정도 잘 상승을 해주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마 순환매가 돌게 되면 이날 그 대장의 역할을 한 번쯤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어저께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실질적으로 대장의 역할을 잘 해주면서 또 좋은 슈팅 가져다 주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타의 관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 노란색 선인 이제 골드라인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파동이 대략 뭐 10%가 넘는 어떤 파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3% 구간에서는 절반이라도 익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나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 구간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이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매매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 또한 대장주 역할을 잘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단타에 대한 어떤 타점까지도 잘 주고 이제 갔었던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선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제가 네모 이 빨간색으로 박스 쳐드린 이런 장기간의 어떤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최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여기 고점 보이실 겁니다. 이 고점을 어제 캔들이 한 틱이라도 넘겨놓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가상 위에서는 마감을 못했지만 앞에서 어떤 그 소화봉의 역할을 하는 이런 캔들의 고점을 이제 높여놓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의 상단을
한 번쯤은 돌파하려는 어떤 세력의 의지 자체를 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봤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보시게 되면 박스권의 상단을 여기를 이제 넘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캔들이 약간은 이제 아쉬운 캔들인데, 만약에 이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캔들이 아니라 이런 위아래 꼬리를 약간씩 단 이런 모양의 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보이시는 이 꼬리, 여기 박스 상단의 꼬리를 이제 감싸주는 어떤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밀려도 다시 차후에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종목이다 정도로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테마에 시장에 돈이 도는 속도가 현재는 빠르지는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강했던 테마들도 쉽게 제자리를 유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차트가 지금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빠르게 돈의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그런 관점에서 나의 돈도 한 곳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좀 순환매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도 같이 그런 장세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손절 라인 어저께 다 제시를 이제 해드렸고요. 추가 코멘트는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장 중에도 여기에서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그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을 때 그 세력들의 물량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추후 돌아가더라도 다시 한번 그 특정 가격대까지는 이제 소화시키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몇 분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선 엔지니어링을 어저께 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호가창을 이제 보고 계시다 보면은 그 세력들이 이제 손바뀜 하는 어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량을 이제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대량 물량을 다 넘겨받지 못한 채로 빠진 것을 봤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공부방에서 이 지점에서 뭐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냐면, 이 종목은 오늘 밀리게 되면 한번 크게 밀렸다가 다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다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시점에서 돌파보다는 눌림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눌림으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보시게 되면 낙폭이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한 흔적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파보다는 눌림으로 접근했다면 조금 더 손실을 만회하거나 혹은 오늘 수익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제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어제 종가쯤에 보고는 있었는데, 종가 베팅 관점에서 이제 종가 베팅 관점에서 보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제 원했던 어떤 위치의 주가의 위치는 한 요 정도 더 밀렸으면은 제가 종가 베팅을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오지 않아서 따로 종가 베팅은 공략 도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시나리오적인 부분을 이제 짜놓고 매매를 하는 그런 성향의 어떤 트레이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단타로서도 충분히 보고 계셨다면, 이 종목을 보고 계셨다면 노란색 선 골드라인으로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타점이 한 번 정도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시 부근이었나요? 11시에서 12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골드라인을 이렇게 캔들이 돌파를 해줬을 때, 그리고 거래대금도 보시면 이제 신뢰성 있게 어느 정도 거래대금을 동반을 해서 돌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골드라인으로 단타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부터 고가까지가 대략 10% 정도가 넘는 파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3% 정도에서는 우리가 절반 정도 익절을 챙기던지 혹은 뭐 전량 수익 실현을 하던지, 그거는 그때 장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골드라인 기법도 이제 단타의 관점에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받아 가보셔서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뭐 대장주, 테마의 대장주라던가 혹은 힘이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괜찮은 수익률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 종목이 전부 다 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장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들의 귀추 또한 행보 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어떤 우리나라 증시의 장세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코로나 테마가 한창 핫했었을 때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 보라색 선인 5일선, 보라색 선으로 보이는 5일선을 최근 어떤 테마의 대장주들은 잘 이탈을 하지 않고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5일선을 따라서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전기차 테마에서 1등주였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선을 지금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겠구나 정도로 어떤 흐름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농화성이 먼저 전고체 배터리가 추후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고 전기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이제 먼저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지점에서 상한가를 이닉스가 먼저 어떤 그 테마의 시발점을 잘 끊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은 이때 도와드렸지만 언급 자체는 이미 전부터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 보라색 선인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매도의 포지션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전에 강했던 테마, 해리스 관련 테마 중에서 대마초 관련된 테마의 1등주 역할을 잘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보라색 선으로 보이는 이 5일선을 한번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상승세를 일으키고 나니까 잘 끊어지지 않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상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폭 자체가 대략 30에서 40% 정도 되는 괜찮은 단기 스윙으로서는 좋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종가상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는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또한 1등주였기 때문에 테마에서의 어떤 1등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단타의 타점이 몇 번 나와 주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7월 23일에서 25일 정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골드라인을 이제 위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 자체가 뭐 대략 10% 정도가 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반 정도인 한 3% 구간에서는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이닉스와 같은 테마의 주도주들 한 번씩 이제 공략을 해보고 그리고 단타의 어떤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해보고 같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QR 찍고 들어와 보시면은 재밌게 주식을 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이제 QR 찍고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테마주의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진학 전문가님과 나누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테마주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기차 화재 테마부터 뭐 코로나 테마, 미국 대선 관련 테마, 또 어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또 대왕 고래 관련 테마로 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신 이후에 상승률 12.7%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서 급등의 초입에서 우리가 짧게 매매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정진학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잡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냥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 타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요. 정진학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름 세 글자 정진학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같은 방법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주도한 섹터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장이 끝났으니 오늘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에서 어떤 테마에서 우리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매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께 내일 오전장에 어떤 단타의 타점으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는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이 내일 장 초반에 어떤 관심 종목이다, 단타의 관심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액침 냉각 관련한 테마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KN솔과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이제 장 막판까지 1, 2등주에 대한 어떤 싸움을 하면서 저조차도 이제 1, 2등주가 어떤 종목인지 헷갈릴 정도로 조금 힘 겨루기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공조와 KN솔을 오늘 장 초반에 자리에 오게 되면은 제가 단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운영하는 이제 공부방에도 힌트를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2번 정도의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뭐 2번 다 좋은 수익은 내지는 못했고 1번 정도 약수익으로 마감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사회적 이슈로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SNS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얼굴과 그리고 다른 음란물의 어떤 영상을 이제 합성을 해서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유포를 하는 그런 성범죄를 우리가 딥페이크 성범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22만 명 정도가 가담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윤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늘 9시 뉴스에는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동안은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1등주 역할을 했던 한빛소프트가 순식간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이제 이 테마는 사실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1등주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 그 테마는 그날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빛소프트가 너무 빨리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종목들에서 조금 매매하기는 오늘 장에서는 까다로웠다. 하지만 내일 장 테마의 연속성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1등주인 한빛소프트를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에 넣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을 이제 D라고 한다면은 내일이 D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 강했던 종목은 이제 내일 장 초반인 이제 대략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다시 한번 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강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내일 장 초반까지는 이제 눌림목에 대한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이런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였던 1등주 혹은 주도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 강했던 주도주들 내일 장 초반에 저는 제 타점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매매를 하고 공략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오늘 장의 주도주들을 놓치셔서 내일 장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 찍고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테마는 사실 한빛소프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1등주 이외에 저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매매 관점에 없었지만 신규주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하는 중에 이 1등주인 이엔셀이라던가 혹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줄 때 최근에 상장했던 어떤 신규주들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신규주 테마 장세다라고 인지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또한 오늘 장에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위주로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고요.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왜 공략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로 이제 등극을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선 엔지니어링 어제자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삼성공조 또한 제가 어떤 인사이트 다 전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장 테마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어떤 대장주의 교체 현상이 굉장히 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장 강한 종목인 1등주만을 매매하는 거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저 포함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1등주가 어떻게 보면 확고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야 1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관점도 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냐? 2등주로 따라오는 종목들이 자꾸 1등의 역할을 침범하거나 혹은 1등을 조금 제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에 강했었던 두 신규주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이엔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엔셀이란 종목이 여기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면서 장 초반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규주 테마에서 여기까지는 1등주 역할을 잘 해주면서 좋은 상승세를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이런 데서 잘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만 여기부터는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로 1등이 이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서 상한가 물량을 이제 잡아먹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간부터는 사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란 종목이 1등이었기 때문에 이엔셀보다는 이 종목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장 후반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부근을 보시게 되면요. 이엔셀이란 종목이 다시 한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제치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주게 되면서 1등의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반대급부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던 돈이 여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는 반대적인 부분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반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교체 현상이 지금 하루에만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주인 만약에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이런 데서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어떤 1등주의 교체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매도의 포지션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대처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의 이동이 우리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웬만하면 2등보다는 1등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의 흐름을 명백하게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제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1등주 어떤 교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2등주보다는 1등주를 이제 매매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1등주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손절 같은 경우도 감행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 버티시다가 더 큰 손실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손절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두 종목을 오늘장 흐름을 관찰해 보시게 되면은 사실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엔셀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들어줄 때 어떤 수급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줄 때 장대 음봉으로 귀신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테마주들은 흐름을 좀 1등주가 상승해주면 후발주들이 같이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하게 되면 후발주들도 같이 하락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가 커플링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장이 좀 희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움직임을 같이 하지 않고 마치 뭐 각각의 테마인 것처럼 수급의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혼란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급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1등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그걸 판별해내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설사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장주가 교체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쉽게 비중은 그렇게 많이 실지는 못하는 장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오전장에 이렇게 들어줄 때 일단 잘 따라오긴 했습니다. 이엔셀이 2등주였을 때 잘 따라오긴 했었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밑으로 조정을 줄 때 반대적으로 또 반대 흐름을 보여줬던 상승의 흐름을 이엔셀은 보여주었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반대로 하락을 할 때 다시 여기서는 반대적인 상황으로 상승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또 상승을 해줄 때 얘가 하락을 해주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잘 따라오는 모습이었다 가도 뒤에서 계속해서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의 교체 현상이 오늘 이 두 종목에서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웠을 수 있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게 맞았던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셨다면 충분히 까다로운 장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엔셀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에 두고 관찰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전장에 여기 한
23% 정도 부근에서 공략을 했었고요. 이런 부근에서 점심시간에 다 정리를 이제 해서 짧게 단타의 관점으로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강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런 종목에서 저는 타점을 잡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공략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차례 더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 부근에서도 EN셀이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풀리는 현상이 있었었죠. 그래서 풀렸을 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이렇게 반대 급부의 수급을 동반을 해서 상승세를 보여줄 때 저는 여기서 매매 타점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겸 다음 날까지 들고 가는 매매로 조금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대 밑으로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3,200원 이하에서 제가 뭐 10번 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10번.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10번 산다는 느낌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다 관점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왜 10번 정도를 사야 되냐? 일단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비중을 다 사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났을 때 조금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10번 정도 나눠서 사게 되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에 이제 평균 단가를 맞췄었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종가가 끝났었죠. 여기 한 3% 정도 들어주게 되면서 종가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한 3% 정도 짧게 단기 매매로서 짧게 매매를 하고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내일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또 매매 관점에 두고 흐름을 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타점을 잡고 같이 주도주에 대한 어떤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이제 QR 찍고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테마 같은 경우 오늘 장에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1등주 한빛소프트 여기서 상한가 한번 잠그고 끝날 때까지 이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등주가 굳건하게 잘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2등주인 센즈랩이 따라서 상한가를 들어가 줬었고 얘도 한 번도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1등주와 2등주가 상한가를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3등주였던 한싹이 이렇게 옆에서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상한가를 또 잘 닫아 주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일장 초반에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고 강한 모습이 나오는 1등주를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세 종목 중에 제 매매 관점에 오게 되면은 이제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이고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장중에도 이 대장주 교체 현상이 정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의 맥을 잡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 사진 옆에 있는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단기 급등의 초입에서 매일매일 승부 볼 수 있는 전략까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샵 3772번으로 문자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뒤에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황금 수익률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바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식 PT쌤이신 만큼 건강한 계좌를 만들기 위한 꿀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대표적인 꿀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기법을 먼저 찾아서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기법 이전에 어떤 좋은 종목 선정이 먼저 전제가 돼야 그 기법도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종목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 대부분의 손실이 나는 그 데이터들을 놓고 복기를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안 좋은 종목을 잡아서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이 우리 매매 승률의 한 7할 정도 이상을 차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그리고 EN셀 이 두 종목만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오늘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이고 그런 주도주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할 때는 물려 있더라도 훨씬 더 반등 파동도 세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슈팅에 대한 그 기대값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시장을 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그림은 건강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생활 패턴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에 오른쪽 사진처럼 좋은 음식을 먹여줘야 또 좋은 계좌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반대로 나쁜 음식을 우리 계좌에 먹이다 보면은 이제 왼쪽 사진처럼 안 좋은 쪽으로 우리 계좌도 발전해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법 이전에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좀 시야를 갖추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좋은 인사이트 생각날 때마다 장중에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공략을 했더니 결국에는 그게 주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테마에서의 어떤 1등주만을 공략을 하려고 하고 제 기준에 없으면 따로 공략을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도주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이 상장했던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장을 하고 며칠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시장의 거래 대금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3% 정도의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짧게 몇 분 만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앤셀이 하나씩만 찍혀 있지만 이 일봉을 이제 열어놓고 분봉으로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한 두세 번 정도의 타점들이 그날에도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3%의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짧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 나간다. 당연히 비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릴 일이 없기 때문에 스윙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 있어서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저와 함께 전략을 구사해 나가 보고 싶다 혹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승부 볼 수 있는 단타 전략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방망이 짧게 가지고 가는 단타 공략주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진 밑에 있는 버튼 누르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도 무료로 자료 공유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과연 이 골드라인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타 혹은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물렸다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단기적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세력의 움직임이 일단은 상방이다 정도로 1차적으로 인지를 하시면 조금 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기준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봉상 보시게 되면 고가로 따졌을 때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나타나게 되면은 5일 동안은 그 종목을 관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관찰을 하냐? 주가가 3분봉상 골드라인을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일봉상의 어떤 기준봉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우리가 N자의 패턴을 주가가 잘 그려나가고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한 그림 찾기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N자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주가를 따라서 그려놨죠. 그래서 N자의 패턴은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자를 그리다가 주가가 골드라인을 지지받고 돌아설 때 우리는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 또는 아래에서 이제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매수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이제 무료로 다 골드라인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에 있어서 좀 기준이 없다 혹은 뇌동 매매가 잦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받아가셔서 기준선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입절도 해보시고 손절도 해보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좀 계좌 역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9월 달엔 좀 승리하는 계좌를 위한 전략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 그리고 문자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세 글자 보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또 한선 엔지니어링으로 또 좋은 공략을 해주셨던 전문가님이신 만큼 오늘도 공략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략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종목 가지고 나와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장을 보셨다고 하면은 조금은 익숙한 종목이실 겁니다. 그래서 한삭과 ICTK라는 종목 들고 나와봤고요. 첫 번째 한삭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장의 딥페이크 이슈로 테마들이 상승을 해줄 때 한 3등주 정도로 상승을 해주었던 것 같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보안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기반의 파트너십도 체결한 어떤 부각이 있는 그런 보안 관련된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앞에서 보이는 이런 박스권을 앞에서 소화시키고 여기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빠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위치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여기서 박스권으로 돌려놓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가와 손절가 잘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ICTK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오늘 장에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긴 했지만 기존에는 양자 암호 관련된 테마로 상승을 해주었었고, 그리고 AI와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보안 관련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후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1등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어떤 배열도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지금은 조금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불나방 매매만 자제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있고 대량 거래 대금도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뇌동매매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의 장세를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1등주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공략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나방 매매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그런 급한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자리와 기준을 지키고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익 정도는 주도주를 잘 선별하셨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잘 주고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단타의 관점에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식 PT쌤 정진학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놓치면 안 될 관심 종목 보안주 두 가지 종목과 더불어서 골드라인 전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헤어져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